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일요일입니다. 이제 한남동 관저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을 했습니다.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G7 정상회의 관련 내용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, 또 의제는 제한이 없다,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. 회동에는 이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,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, 송원석 원내대표도 참석을 합니다. 일단은 그 추경안 처리 협조를 좀 당부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야당은 특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에 관한 의혹도 전달하겠다,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혹시 임명 철회를 요구하지 않나,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이제 역대 정권에서는 대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는데,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당 대표만 회동을 했어요. 그리고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초청해 한 차례 만난 게 전부입니다.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? 그럼요. 네. 오늘 이제 뭐 갤럽이 조사 결과를 발표는 안 합니다만 한 주 쉬어가는데, 저는 이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라야 국정 운영에 탄력을 가져갈 수 있냐.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전국민 지원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긍정이 더 높을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기 초반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. 그러려면은 앞으로 이제 뭐 내란 종식도 있고 또 경제 또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있는데, 이런데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. 그 지지율이 저는 60%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, 그러면은 이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그런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, 또 대통령으로서 G7 외교도 또 실용 외교도 설명해야 될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,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임기 초반이고 또 국민 여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22일 여야 소통이 이제 관저에서 있는 건데, 이걸 저는 지지율이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.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,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,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성향이 다른 데 따라서 생기는 그런 정서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 소통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 마찬가지인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행정권한과 입법 권력 둘 다 가지고 있다, 견제가 안 된다,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거든요. 중도층에서도 있을 수 있고,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하거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은 태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.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자정이 된다, 소통을 한다, 뭐 이런 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, 배종찬 소장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제도가 아니거든요. 의석이 많아서 제도가 견제가 된다,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180석의 정부, 지방 정부 다 가지고 있었고, 근데 뭘로 견제했냐면 여론으로 했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의 상임위 전부 다 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제동이 걸린 건 여론 때문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정부도 무엇보다 뭘 하려면 우리가 지금 국회도 다수당이고 행정권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론이 뒷받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태도들은 계속 보여야 된다, 이렇게 봅니다. 네,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사실은 그 임명할 때부터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그 1인 체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때부터 뭐 정무수석을 인선을 잘했다, 이런 얘기 있었는데, 어쨌든 이 행보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약간 불통 행보,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극히 상식적으로 행보를 하는데도 이게 칭찬을 받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이게 매우 정상적인 건데 이게 지금 뭐 미담으로 지금 회자가 될 정도고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? 윤 전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이라도 끝까지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 좀 하다가 힘들고 뭐 계속 좋은 얘기 안 나오고
기자들한테 쓴소리 듣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때려치신 거 아닙니까? 그 바람에 여론하고 더 멀어진 거고 민심하고 더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변치만 마시라.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또 윤 전 대통령처럼 아이고 뭐 나가봐야 계속 그 쓴소리만 하는데 그 소리 듣기 싫고 사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. 그거보다는 뭐 옆에서 뭐 용비어창가 불러주고 예, 찬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훨씬 더 즐겁긴 하겠죠. 그런데 국정에는 그건 완전 독약이다. 그런 생각 가지시고 자주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별 의원들하고도 뭐 1대1로 만나는 것까지는 뭐 하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뭐 한 2~3명씩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점심 같은 건 간단히 먹을 수 있잖아요. 뭐 칼국수 한 그릇, 뭐 또 비빔밥 지난번 보니까 좋던데 뭐 비빔밥 한 그릇 그렇게라도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오찬인데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약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그 야당 그 원내대표나 그죠? 원내대표가 좀 비대위원장이 또 쓴소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? 그런 역할을 예,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처음 만나자마자 쓴소리 한번 했죠. 근데 그 쓴소리는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뭐 특검법 관련 쓴소리였는데 그건 당연히 새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이번에 만나서 이제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뭐 능력 있는 분입니까? 전 잘 모르겠어요. 뭐 워낙 지금 야당이 그 정말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그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만든다면 적극적인 여론을 대변해야 된다. 제가 그 주문하고 싶으면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이 고집해가지고 임명했는데 인사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? 요거 사과 받아야 돼요. 이런 거 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보다가 망가졌거든요. 사실은 제가 그 여러 평론할 때 이재명 만나야 된다고 여러 번 했는데 안 만났어요. 결국 대통령 마음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 안 되고 뭐 등등 지금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많거든요.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